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디자인 시스템 만들었었죠.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디자인 시스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배운 건 이제 로컬 베리어블이라든지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한 거는 그냥 피그마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네, 디자인 토큰이라는 개념 조금 더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일단은 디자인 토큰 먼저 만들었고요. 네,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컬러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할 때 뭐 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개념입니다. 무조건 뭐 요 토큰들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알아두면 좋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 때 어떠한 순서로 만드느냐, 어떤 프로세스로 만드느냐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디자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스타일들을 그냥 작은 요소로 단계를 나눠 갖고서는 하는 방식을 디자인 토큰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토큰의 강점은 있어 보인다, 작업할 때. 그 다음에 또 좋은 점 하나는 워딩을 정하는 거. 워딩을 정할 때 조금 뭐 있어 보인다. 네. 그 다음에 요걸로 개발자한테 이렇게 변수를 세팅해주면 좋아요. 라는 것도 전달하기도 좋다. 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디자인 토큰뿐만 아니라 디자인 시스템 자체가 뭐 일관적으로 뭐 전달하게 되죠. 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디자인 시스템부터가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컬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규칙들이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네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했고요. 네. 뭐 협업 강화 뭐 똑같습니다. 디자인 시스템과 사용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근데 디자인 시스템을 조금 더 일반화된 표준화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보통 회사들이 많이 쓰는 형식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디자인 토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 회사가 효율성보다 더 뭐 이럴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꼭 사용할 필요는 없죠. 네. 뭐 요거 뭐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은 제가 원래 있었던 회사에서 만드는 뭐 이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했던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이 계속 바뀌어 갔어요. 컬러가 바뀌어 왔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기에 맞고서는 디자인 시스템도 손쉽게 대응하기 위해서 디자인 시스템이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토큰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디자인 토큰에는 크게 프리머티브 토큰, 시멘틱 토큰, 컴포넌트 토큰이 있습니다. 네. 프리머티브 시작입니다. 시멘틱은 중간이고요. 컴포넌트는 최종 컴포넌트 사용되는 토큰입니다. 네. 구조를 보면은 요래요. 네. 여기 출처 여기다 갖고 왔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토큰이라기보다 컬러에 기본적인 헥스 코드가 있습니다. 혹은 RGB 코드가 있어요. 우리는 요 코드를 그대로 디자인에 활용하지 않죠. 그러지 않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요거를 지정하는 게 뭐 로컬 베리어블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이 컬러의 이름을 정하는 일입니다. 이 경우엔 퍼플 500이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 토큰의 용도를 부여합니다. 여기에 커먼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때로는 뭐 시멘틱 토큰이라고 합니다. 우리 퍼플 500이라고 하는 애의 의미를 버튼,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하겠어.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인터랙션이 벌어나는 것, 사용자가 클릭해야 되는 것들, 혹은 아니 다른 뭐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것들에는 이 보라색을 쓸 거야. 그 다음에 컴포넌트 레벨에 들어갑니다. 컴포넌트 레벨에 들어가면은 백그라운드 컬러, 버튼의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컬러에다가 이 액션 컬러를 넣을 거야. 이런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다? 그래서 요 버튼 우리가 보는 요 프라이머리 버튼은 요 색이다. 일종의 로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컬러를 퍼플 500이라고 지었고요. 퍼플 500이라고 하는 친구는 액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액션의 의미가 있는 것은 버튼에다가 사용됩니다. 요 구조. 요게 바로 디자인 토큰의 구조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토큰 이름이 있어요. 토큰 가장 먼저
컬러가 있어요. 이 컬러에다가 이름을 지정합니다. 프라이머리 50이라는 이름을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컬러 백그라운드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렇게 지정한 얘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얘를 찾아요. 얘를 찾아요. 얘가 요 X 코드로 되어 있는 파란색이 요 코드하고 최종적으로 실행되는 건 요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컬러 백그라운드 프라이머리 컬러를 다시 한번 버튼에다가 적용합니다. 그럼 버튼은 얘를 타고 가서 얘를 타고 가서 얘를 타고 가서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프라이머리 50의 컬러를 다른 색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파란색이었는데 보라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여기에 있는 프라이머리 50에 적용되어 있는 애만 보라색으로 바꾸면은 얘 딸려 있는 애들은 모두 다 바뀌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어요. 우리가 프라이머리 50 컬러는 부른데 요 색을 계속 유지할 건데 버튼에 한정해 갖고서는 버튼의 백그라운드 한정해서 해 갖고서는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꾸래. 보라색으로 바꾸래. 그럼 여기 있는 얘만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 애로 연결해 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친구들을 다 바꿀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백그라운드 컬러만 바꿀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버튼만 바꿀 수도 있어요. 네, 요 구조를 디자인 토큰입니다. 이 구조가 디자인 토큰이에요. 그리고 이름들은 이런 식으로 매칭하게 됩니다. 요거는 예시예요. 우리가 기존에 지정했어요. 프라이머리 50, 세컨더리 10 이런 컬러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보더를 섞고 싶어. 그럼 보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시멘틱 토큰 이름 이렇게 되는 거고요. 혹은 프라이머리 보더 해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었던 프리머티브 토큰에다가 타입 또는 뭐 속성들을 같이 부여해서 어디에 사용하는지 부여해서 시멘틱 토큰을 만드는 거. 꼭 방식 요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시멘틱 토큰을 만들 때는 프리머티브 토큰에다가 이 프리머티브 토큰에 있었던 이름에다가 무언가를 더 추가해서 붙인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꼭 그렇게 사용되진 않았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있다. 그다음 요거는 여기에 출처를 통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토큰은 시멘틱 토큰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컴포넌트에 도입하는 게 컴포넌트 토큰입니다. 네. 경우에 따라서는 컴포넌트 토큰을 따로 코드를 만든 다음에 얘를 따로 만든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입력시키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냥 이 컴포넌트 안에서 그냥 얘를 사용해도 그걸 자체로도 의미가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컴포넌트 토큰은 실제로 컴포넌트에 적용되는 시멘틱 토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기본적인 밸류가 있어요. 값이 있어요. 프리머티브 토큰이 있어요. 시멘틱 토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토큰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용하게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프리머티브 토큰이 시멘틱 토큰을 거쳐가지 않고 곧장 컴포넌트 토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프리머티브 토큰이 시멘틱 토큰을 거쳐서 컴포넌트 토큰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프리머티브 토큰이 시멘틱 토큰을 통해서 곧장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하고서 반영하시면 돼요. 단 알아둬야 될 거, 프리머티브 토큰을 곧장 사용하지 않는다. 시멘틱 토큰을 사용하거나 혹은 시멘틱 토큰을 사용하거나 혹은 컴포넌트 토큰을 사용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프리머티브 토큰은 단순히 그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리스트해놓은 컬러들이에요. 네. 얘는 용도나 속성을 의미하지 않아요.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용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곧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를 반영한 무언가를 더 만들고 중간 단계를 만들고 그 요소를 활용하는 게 디자인 토큰 핵심입니다. 네. 예시. 일단은 우리가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사용할 핵심 브랜드 컬러를 지정하고 요거에 대한 단계들을 같이 가져옵니다. 네. 그레이 0부터 900까지 있어요. 블루도 0부터 900까지 있어요. 여기서 나는 CTA 컬러를 뭘로 쓸래? 얘 600 쓸 거야.
호버했을 때는 조금 더 진해졌으면 좋겠어. 블루 700 쓸 거야. 그다음 프레스 눌렀을 때는 더 진했으면 좋겠어. 블루 800 쓸 거야. 네, 백그라운드 컬러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쓸 때는 뭐 요런 연한색 쓸 거야.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요런 색 쓸 거야. 플레이스 홀더 쓸 때는 요 컬러 쓸 거야. 헬퍼에선 요거 쓸 거야. 패러그래프는 요거 쓸 거야. 헤딩에선 요거 쓸 거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페이지 타이틀에선 뭐 쓸 거야. 요렇게.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하고 지정된 요런 애들을 적용하는 거죠. 컴포넌트에 컬러를. 하나 더. 네. 반대로 이건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블루 50부터 해갖고 쭉 900까지 지정했어요. 만들었어요. 블루 50부터 해갖고 900까지 쭉 지정했어요. 그다음 뭐 여기 팀 나오죠. 뭐 요 색들을 이제 버튼으로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것들을 토대로 가장 기본 값, 호버 값, 액티브 값, 뭐 디세이블드 값. 얘네들은 다 뭐죠? 시멘틱 토큰이죠. 시멘틱 토큰이죠. 그리고 얘를 활용을 해갖고 디자인을 합니다. 컴포넌트 토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배경색에다가는 컴포넌트 토큰 이름을 넣죠. 네, 컴포넌트 토큰, 뭐 디폴트 컴포넌트, 뭐 이런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지어지겠죠. 네, 컴포넌트 토큰을 넣습니다. 또는 그냥 시멘트 토큰은 그대로 적용하셔도 돼요. 요거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요 과정들, 요 과정. 기본값이 있어요. 얘를 그대로 쓰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스타일이랑 로컬 베리어블 알고 있으니까. 근데 가장 먼저 로컬 베리어블을 지정해요. 요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네. 근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컴포넌트에다 적용을 합니다. 요 구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과정은 짧았는데. 핵심은 요 구조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 컬러 그대로 디자인하실 때 사용하시는 분은 없지만, 네, 없겠죠. 네, 여기에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요거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디자인 토큰이에요. 뭐 요게 익숙해요. 요거 써도 되고, 요게 익숙해요. 요거 써도 되는데 좀 좋은 디자인 시스템에 좀 거리가 있다. 네. 자, 그러면은 또 다음으로 피그마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